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헌혈 인구가 줄어 경남의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자해를 시도했거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북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 지연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16만 김해 장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여객터미널과 복합상가 건립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헌혈 인구가 줄었습니다. 혈액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경남의 헌혈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연일 경신해서 비상인데요. 똑같이 비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혈액원인데요. 5일치가 적정 보유량인데 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의 예약자와 대기자는 모두 0명. 센터는 대기 공간과 헌혈 좌석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전체 9석 가운데 3분의 2가 비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 1개월 지나서 헌혈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헌혈에 좀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초에 받은 위내시경 검사 때문에 한 달 보류가 됐습니다. 이번엔 단체 헌혈 버스가 도착한 장유 일동 행정복지센터. 이따금씩 헌혈자가 나타나지만 이 중에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한두 명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로 헌혈을 해라고 문자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헌혈 동참 차원에서 연락받고 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매일 개인과 단체 헌혈을 마치면 경남혈액원으로 혈액이 모입니다. 이제 헌혈의 집이라던가 헌혈 버스라는 좁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코로나19로 단체 헌혈은 해마다 줄고 있고 개인 헌혈도 다시 감소세. 이러다 보니 경남 혈액 보유량은 8일 현재 전국 평균인 5일에 한참 못 미치는 3.7일. 특히 A형은 2.9일분으로 주의 단계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 헌혈 인구가 더 줄 걸로 보여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단 20분 헌혈을 하면 영화 관람권, 문화상품권, 햄버거 교환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레드 커넥트 앱을 통해서 헌혈 예약을 할 수 있고 전자문진과 건강체크 등 정보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 원하는 헌혈 방법을 손쉽게 예약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빠르게 헌혈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헌혈의 집 등지에서 헌혈을 할 수가 있는데 레드 커넥트 앱을 통해서 운영 여부를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자해를 시도했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극단적인 선택은 특정 지역의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청소년 기관의 상담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의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자해를 실제로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해 이유로는 절반 가까이가 나쁜 기분을 멈추기 위해서라고 답해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 행동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살을 고민하거나 시도한 이유로는 절반 정도가 현재 겪고 있는 가정 환경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도내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불안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청소년의 30% 이상이 청소년 지원 기관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교육청 내부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고 거제와 김해 등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특정 지역과 대상을 상대로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강제성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자살 예방 관련 조례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도청에도,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지금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도청에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위 정상군에 포함된 학생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가정에서 세심한 관심도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흐린 곳이 많은데요. 계곡의 경우 가시거리가 90m 안팎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대부분 소산되겠지만 낮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영상권을 보이며 아침 추위가 평년보다 덜합니다. 낮에도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4도, 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도, 밀양은 1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14도, 양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산청은 영하 1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은 5도는 한파 없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토부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필수라며 승인을 미루면서 사업 추진이 4년째 하세월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거제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개발이 확정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입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으로 거제시 4등면에 4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이후 조선 빅3 해양플랜트 부실과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악재에도 지난 2017년 공유수면 매립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68곳에 협의까지 마쳤는데도 국토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삼성과 대우조선의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40여 개가 넘던 실수요자 조합 참여 기업도 이제 17개로 줄었습니다. 예정지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도시가스 인입 등 주민 편의 사업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로감과 사회적 갈등이 누적되자 거제시의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희망 고문을 끝내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국단위 조직을 했다가 지금은 팀 단위로 개조직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제시는 사업 포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양플랜트만으로 어렵다면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해양플랜트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관된 신산업을 갖다가 유치를 하면서 유치 기업을 다양화시키고 업종을 다양화시켜서 산단을 갖다가 좀 실행 가능성을 갖다가 높여가지 않을까. 시의회는 이 또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는 대선 후보 공약 포함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경남은 지난 9월 사업 승인 이후 3년간 착공조차 하지 못했던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16만 장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유 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난 건 지난 2018년. 하지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착공이 미뤄졌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장유 시외버스 정류소가 노선에 따라 3곳으로 흩어져 있는 데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쉴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불편하죠. 이렇게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불편하다 보니까. 장유 여객터미널 사업이 물꼬를 탔습니다. 민간 사업 개발자인 3호 D&T가 8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4년에 걸쳐서 금융기관들이 확인을 해보고 상가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금 조달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전체 면적 4,5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터미널엔 버스 승하차장을 비롯해 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복합상가엔 대형마트와 식당, 병원 등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터미널이 준공되면 편리한 광역교통망으로서 역할 뿐 아니라 무계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다만 공익사업인 만큼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사업권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런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은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문화공간이나 청소년 시설로서 돌려주기를. 터미널 공사는 오는 2023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1년 함양곶감 초매식이 오늘 오전 10시 함양군 서하 곶감 경매장에서 열립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김장 나눔 축제가 오늘 오전 10시 경남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진해지회에서 펼쳐집니다. 제22회 창녕 상설 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 부곡온천 일원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창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 유물 기증식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청지역 자활센터 행복 나눔 김장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산청지역 자활센터 육묘 작업장에서 마련됩니다. 함양군의 수건 사업인 오도제 터널 건설 사업이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포함돼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도제 터널은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와 마천면 구암리를 잇는 4.1km 구간으로 터널이 완공되면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지리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동군이 추진해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kW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동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63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남해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도면을 상주면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역 조정안에서는 공원 경계 농경지와 공동묘지, 마을 어항 등 3.08제곱미터가 해제됐으며 주민들은 도면 열람 이후 공원구역 추가 해제 여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점심 휴무제를 실시하고 창녕군도 내년 1월 10일부터 한 달간 읍면사무소 14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남에선 고성군이 2019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3년째 운영 중입니다. 김형수 김해시 의원은 최근 김해공항 이륙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자료를 요청해 받아본 결과 지난 9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륙항로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이 오는 31일에 끝나면 기존 항로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전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기관인 경상국립대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은 경남 공유대학에서 공동체 혁신을 전공할 학생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학과는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경남대 사회학과,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울산대 사회복지자 전공이며 경남이나 울산의 원소속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할 예정인 재학생으로 평균 평점 3.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6번째 수소 충전소인 사림 충전소가 창원 중앙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역사시설에 구축된 사림 충전소에는 시간당 승용차 8대를 연속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고성능 충전 시스템을 설치해 승용차 기준 하루 평균 128대, 버스는 25대 이상 충전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오는 31일 장승포항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1년 거제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 행사로 시작한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는 매년 12월 31일 불꽃 행사와 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지난 2019년엔 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합천군이 합천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와 투자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합천 관광 플랫폼 사업은 3km 길이의 케이블카와 45m 높이의 전망대 등 복합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양 상백리 고분군 출토 유물 199점이 국가 귀속 조치를 거쳐 발굴 50년 만에 함양군으로 돌아왔습니다.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고분군은 1972년 농지를 정리하던 중에 가야시대 굴식 돌박 무덤 8기가 발견돼 동아대 박물관이 발굴을 진행했고 등자와 비늘갑옷, 토기류 등 대량의 부장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분청도자 전문 전시관인 김해 분청도자박물관이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휴관합니다. 박물관은 휴관 기간 동안 1층에는 우리나라 도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도자 편년표와 분포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2층에는 김해 지역 도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갖추기로 했습니다.